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FST 보겠습니다. 자, FST 오늘 5% 정도 하락했는데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 내용인데, 자, FST 삼성전자 60조 테일러시 최첨단 반도체 공장 세계 최초 펠리클 기술 개발 양산에 성공했다. 60조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 6,600억. 오늘 내려서 어저께는 한 7천억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런 내용 그냥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저께 급등하고 오늘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그 손실이 없는 선에서 이럴 때 진짜 많이 털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60조 시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 주가가 뭐 내린다?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아예 반도체 시세가 전체적으로 꺾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은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은 비메모리 쪽이에요. 지금 HBM으로 인한 한미 반도체나 그런 쪽의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대한 부분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아직까지 A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지속되는 과정에서 FST를 포함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시세는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락한 이유, FST가 어저께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때문입니다. 시장. 그럼 시장을 보고 종목이 빠지면 우리는 팔아야 될까? 아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자, 오늘 환율 1,400원을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근데 과연 위험할까? 아니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밑에 제가 써놨죠. 오늘 환율이 급등했지만 환율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었다. 하루에 막 10원씩 이렇게 올라갔고요. 1,400원까지 올라가니까 오늘 외환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했죠. 야, 너네 진정해. 요 정도 수준입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막아놨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 연준 때문이에요. 연준에서 일부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즉 달러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슈가 하나 있죠. 이란발 문제예요. 중동 불안에 대한 문제, 뭐 이란발인지 이란발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발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무언가 시장을 압박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인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겁니다. 자, 내용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쭉 한번 보면 두 번째 환율이 오르는 이유 그리고 중동 불안 요겁니다. 자, 보세요. 중동이 불안하면 유가가 오른다. 그쵸?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그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금리를 늦게 낮춘다. 금리를 늦게 낮추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단단하다는 것.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환율이 오른다. 그리고 중동 불안. 환율이 오르는 것.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그쵸? 지금 1,400원까지 왜 올랐어요? 중동 불안 때문에? 아니요. 그 전부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잖아요. 달러가 더 안전한데 달러를 갖고 있었을 때 이자를 더 줘요.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흡수하고 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국가들, 한국이 사실 10위권 국가니까 이게 과연 이머징인가 할 정도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어쨌든 이머징에 속해 있으니까 이머징 국가를 포함한 지금 유럽도 휘청휘청하잖아요. 달러가 높아지면 다른 나라에서 부작용이 먼저 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부작용이 오는 게 합치고 합쳐져서 미국으로 가요. 그러면 미국으로 갔을 때 누가 책임져요? 연준이. 그러면 그때까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금리를 유지한다는 건 왜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점. 지금 나쁜 점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쁜 점은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없다는 거죠. 그럼 좋은 점. 수출 기업들은 좋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한테는 환율이 높은 게 좋다.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 왜? 다시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은 빠르게 좋아지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팡 튀잖아요. 환율이 딱 내린다는 그 순간에 주가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늦게 낮춘다는 것,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돌려보더라도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 다른 종목에서도 진짜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수출 기업들한테 좋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 중에서 HBM이 가장 좋았는데 뒤따라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FST에 대한 개별적인 이유. 그러면 시장을 이유로 떨어지면 매수 기회가 된다. 타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데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근거, 이유, 지금 환율이 급등하는 근거, 이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 내용을 내가 다 이해를 했을 때 그쵸? FST 같은 종목을 매매해야지만 내가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 자, 제 계좌 수익부터 오픈하고 갑니다. 자, 내용 보세요. 53%. 고가부터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3월 말 한 중순 정도부터 매매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24년도 들어서 50%다. 계좌 수익이 종목 수익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했는지까지도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보세요. 뭐예요? 돌파 수익이죠. 큰 폭의 수익이죠. 올라갈 때 매수하죠. 다른 종목들 자람 테크놀로지 그쵸? 수익이죠. 75% 이런 수익. 근데 언제? 돌파. 그쵸?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리봇 어때요? 돌파 수익이죠. 47% 수익. 그쵸?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 최근에 뭐예요? 중동물환, 흥구석유 어때요? 돌파 그쵸? 수익이죠.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하락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그래도 계좌 수익이 53%. 내가 넣은 돈은 대비해서 50%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언제? 시장가 매수 8시 50분 장 시작 전에 한국석유, 흥구석유.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제가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이거 2개 누르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또는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쵸? 통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제 거래하는 타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이 계좌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종목을 보면 FST는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절대 팔면 안 돼요. 저도 오늘 보유 중에 있습니다. FST 오늘 또 샀어요. 자, 내용 보여드리면 보세요. HLB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익을 꽤 많이 냈는데 지금 어저께부터 제가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FST 다시 한번 보면 어때요? 쭉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맞춰서 공략에 들어갔고 오늘까지도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쵸? 내일 저는 반등할 거라고 보는데 시장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부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종목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도 그렇고 시장도 안 좋고 해가지고 장중에 너무 집중을 해서 보느라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60조 시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내용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런 과정에서 시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으면 적절한 그 매수 타점이 온다. 이랬을 때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이 얼마인지 어느 종목을 공략해서 타점을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를 FST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 실제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ST 자 ST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 그리고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그리고 실시간 타점 FST의 실시간 타점 이거 내일 당장 잡아야 됩니다. 실시간 타점을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ST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환율 급등 나온다. 상관없다. 왜? 연준에서 만들었으니까 연준에서 통제 가능하다. 이걸로 인해서 한국 시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국가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게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막을 수 있지만 최소한 11월 전에는 안 일어난다. 왜? 대선 있죠.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리는 여유롭게 매매를 하면 되지만 그 구간에서 오늘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날들이 있다.
이 구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모두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